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174만, 올림하면 200만, 페이스북 88만, 올림하면 100만. 합의 300만 크리에이터 앤 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시그니처 포즈 네. 이렇게. 예, 약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라 씨는요. 네. SBS 15기로 공채 데뷔를 하셨고 오빠,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건데? 지금 얘기하자고! 민수 씨는 그 2014년 TVN 코빅으로 데뷔를 했어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 왔어? 배터리가 없잖아 임마. 아니 두 분이 그 유튜브에 진출하신 지 얼마 되시죠? 한 3년 넘었어요. 네. 네. 3년 3개월 정도요. 한 3, 4년 전이면 사실 초창기라. 네, 맞아요.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시작한다고 영상을 제가 막 올렸었는데 그런 거 왜 하냐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인식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게 힘들었잖아. 사실은 너무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너네 방송 내에서 못 웃기니까 네. 뭐 저런 데까지 가서 하니 맞아요. 지금은 뭐 구독자 수 300만이 어마무시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이게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코너 회의를 해가면은 검사마트로 갔다 오면 까여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코빅이고 정쳤사니까 방송을 같이 할 수는 없고 그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사장시키기 아까운데 그럼 영상 한번 올려볼까? 너무 귀엽고 잘생겼어요. 네, 스타성도 있고 약간 좀만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사실 같은 되게 거예요. 헌출하잖아. 네. 최대한 귀여워 보이는 이런 장면을 막 편집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나 다르게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두 분이 올려서 그 대박난 콘텐츠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맞아요. 그죠? 방귀 몰카인데 그것도 민수 아이디어예요. 아빠 민수야. 어떡해. 조금 나왔어. 뭐? 샀어? 몇만이 나왔어요? 지금 1000만 뷰 넘었어요. 이야. 네. 국내에서만 1000만 뷰고 네네네. 낼 때 그런 느낌이 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안 왔어요. 그거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별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올리지 말자가 됐는데 라라가 비켜가면서 약간 뚝딱뚝딱 하더니 재밌게 됐잖아가 돼서 그래서 첫 영상을 올린 이후에 수익이 한 어느 정도가? 방구 영상 터지기 전까지 거의 8개월 동안 매일 촬영하고 편집했는데 총 수익이 8만 원도 안 됐거든요. 8개월 동안 네. 한 달에 10,000원이야. 네. 둘이 나눠서 4만 원씩.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시급으로 땄더니 17원인가 그랬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다 이게 뭐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10만 원 됐다가 30만 원 됐다가 이제 저희가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딱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네. 야, 지금 뭐 이런 말씀을 갑자기 좀 여쭤봐서 그렇지만 대충 좀 얘기를 하자면 두 분의 지금 그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에 한 그 세호 선배님 시계 정도. 네. 세호 선배님 시계 정도. 네. 그냥 네, 이제 네. 그 수익으로 본인 혼자 아니. 합쳐서? 네, 나누기 전에. 아니 근데 민수 씨는 그 데뷔한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아서 그만두신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코미디 무대가 좀 없어져가지고 설 자리가 네. 없었는데 저는 코빅 무대가 있었는데도 설 자리가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맨날 뭐 코너 회의를 하고 뭐 검사마트로 가도 그걸 뚫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한참 나름대로 코빅에서 조금 활동을 할 때 아, 뽑은 거예요. 네, 그때 네. 신인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죠. 아 근데 민수 씨가 있을 때 그 조세호 씨는 좀 어땠습니까 코빅에서? 그때는 기세가 네. 상암동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어요.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놀라워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는 새를 떨어뜨려요? 네, 너무 슈퍼스타라서 빗기가 어려웠고 그 사무실에 조용하더라고. 세호 선배가 딱 오면은 야 그냥 후광이 진짜. 근데 그 후광이 막 인물에서 오는 건 아니고 명품으로 싹 다 도배라니까 여기 시계에다가 결국 뭐 너도 마찬가지구나. 맞습니다, 결국 맞습니다. 그거였구나. 네. 그래도 항상 기운을 불어넣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민수 씨를 그때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선배로서도 약간 아쉬운 거예요. 이게 네. 잘하고 좋은 친구인데 너무 위축이 돼 있으니까 내가 뭘 해줄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지금 그래요. 자신감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되지?
항상 지금 저는 오늘 세 분이 저는 예. 항상 홈런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다가 파울이야라고 하시면 제가 예. 저는 항상 홈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화이팅. 그래도 자, 파이팅! 파이팅. 미수 씨가 사실 본인 스스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아 제일 힘들었던 건 진짜 그냥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의하러 갈 때도 카페에 동기들끼리 가야 되는데 커피 값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회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암동 그 뒤쪽에 공원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방송국 옆에 그 SBS 뒤쪽에 맞아요. 거기서 맨날 혼자 시간대 오다가 밥 먹었냐고 하면 아 나 몸 관리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데이트할 때는 너무 미안한 게 많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뭐 아 그지였지 뭐. 진짜. 어떻게 했어요? 좀 데이트할 때. 아 그냥 제가 먹여 살렸었던 것 같아 그때. 나나 씨가. 저 근데 웃긴 게 저도 거의 뭐 방송을 많이 할 때가 그때는 아니라 가지고 아니라서, 예. 우차사 그거 뭐 40만 원 한 달에 그거 받으면 그걸로 나눠서 데이트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나 갑자기 막 떨면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암동에 그 코비 사무실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횡단보도에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예. 너무 그 뭐 좌절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버텨야지가 네. 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가족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길 건너면 저희 코미디 빅리 그 개그 회의한 사무실인데 못 건너겠더라고요. 혹시 그 상암파출소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진짜 짧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리고 심호흡해야지 하는데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은 나고 손은 떨려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정신력이 약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면 안 돼. 옛날에 개그맨 안 됐을 때를 생각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선배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고? 와 이게 행복한 거였는데 그 지경이 오니까 이거는 혹시 병일 수 있겠구나가 돼서 제가 거울을 봤을 때 1, 2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좋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너무 믿고 응원해주니까 일어섰지 그게 아니었으면 쓰러진 채로 그냥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맨 마지막 날에 쓰는 편지가 있어요. 제 자신한테. 내년에도 요 모양 요 꼴이면 서로 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랑 헤어지면 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돼주고 기다려주고 얘가 요것만 이제 좀 극복하면 헤어져 줘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거를 얘가 극복하고 나오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 때도 힘든 일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극복을 하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저한테 좀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나를 이렇게 바뀌게 만든 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다 막 너무 절망적인데 라라가 그때 괜찮다, 괜찮아, 안 하면 뭐 어때? 그때 제 인생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너무 힘들어했는데 나 개그맨 안 해도 돼? 진짜?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바를 5개를 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는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나 한번 믿어줘. 믿어준대요. 그때부터는 아, 나 지금 저 눈물이 왈칵 나. 뭉클하나 너. 정말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뭐 그때 뭐 저한테 좀 이렇게 아니 좀 막 없었으면은 뭐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제가 그때 민수한테 한번 정신을 일깨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가 그렇게 자꾸 너가 별로라고 하는데 그럼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는 그럼 나도 별로인 여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약간 거기서 정신을 확 좀 차리더니 차렸구나. 예. 저한테 특히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너는 공개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네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까지 있다고 하면 너는 인기를 끌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수한테도 그랬어. 예. 둘이 헤어지라고. 맞아요. 예. 되게 진지한 조언으로. 예. 아 맞아 많이 했었어. 너희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시인들이 지금 연애할 때냐. 네. 열심히 해야 될 때. 아, 나 이런 게 제일 화나.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뭘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모자 안 쓰면 된다. 뭐 모자 쓰고 다니면 안 된다. 맞아. 모자 염색하면 쓰면 왜 안 돼? 맞아. 아 이게 모르겠네. 지금 얘기하는데 몇몇 사람이 확확 스쳐갔어. 사실 네, 진짜. 네. 그분들 지금 뭐 내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분들 지금 방송국에 없습니다. 아. 예. 네, 맞아 맞아. 갑자기 두 분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뭐 주저리 아, 예. 이렇게 떠들게 되지만 너무 좀 두려운 PD님이 있었어요.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맞아. 예, 그 사람 눈짓에서 말투에서 모든 거에서 나를 싫어한다라는 게 내 스스로 느껴지만 내가 그걸 모른 척해야 외면해야 되고. 외면해야 돼. 그럴 때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럴 때는 딴 데서 내가 스타가 됩니다. 아. 예, 맞아. 딴 데서 스타가 되면 됩니다. 딴 데서 잘 되면 돼요. 네. 예, 방법이 없어요. 가장 많이 내 스스로 좀 달라진 뭐가 좀 가장 민수 씨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음식 먹으러 가면 항상 메뉴판 가격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안 보고 그냥 라라한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딜 가든 커피숍 가면 그걸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창피하니까 하나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원래 요즘에 자리세도 있고 그래서 두 잔이 기본인데 맨날 눈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라리 너 먹고 싶은 케이크랑 음료수를 시켜 맨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음료수 착해서. 물 먹고. 너무 착해서. 네,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시켜주고. 네, 약간. 네. 뿌듯하네요. 이렇게 명품 신발 신고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뿌듯합니다. 진짜 비싼 거. 제일 선배님한테 안 제일 꿀리고. 좋은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거. 멋있다. 제가 들고 있는 가장 비싼 거예요. 제 첫 명품. 멋있어. 얘 아직도 멋있다. 이거 신고 집에 가면 닦아요. 아, 진짜. 너무 없어 왜? 진짜 진짜.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거 바닥 보여줘요. 아, 진짜 야. 깨끗해. 아 오늘 발 한번 올려봐요. 올려 봐요. 올려 봐요. 그냥. 선배님 이쁘다. 얼마나 이뻐. 좋아. 열심히 산 건데 얼마나 고마워. 이뻐. 아 오늘 저희한테 진짜 꿈 같은 날이에요. 아 너무 진짜 네. 어제부터 안 믿긴다고 제가 그래, 계속 음. 라라가 그 드림보드라고 있어요. 라라 집에 가면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상기하는 그 드림보드가 있는데 네. 거기 가운데 유현 선배님이 아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맨날 그 비밀번호 같은 것도 네 맞아요.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자주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게 그 아이디랑 로그인 비밀번호라서 네. 비밀번호가 이제 여자 이제서 막 이런 식으로. 아 모든 개그맨 내 네. 꿈이잖아. 아, 그래, 맞아, 맞아. 네, 모든 개그맨의 사람의- 꿈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모든 사람의 그거니까. 나래 씨는 좀 이렇게 그 전후랑 뭐 가장 많이 바뀐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가족들한테 네, 이제 좀 당당해진 게 어머니가 너무 개그맨 하는 걸 반대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교직 이수까지 막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개그맨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그렇죠, 같아요. 예. 진짜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돼! 딱 이거였어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무명 개그맨과 커플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은 라라야! 빨리 일로 와! 이래서 사람들 쳐다보면은 사진 지금 찍어 막 이런 거. 라라 씨도 또 보니까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아. 목소리 톤이 일단 두 톤 이상 됐고 맞아요. 그리고 말이 빠르고 네. 여유가 있고 진짜. 저희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진짜 진심으로.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아유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제 자기님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큰 자기랑 아기 자기랑 아유. 우리 자기까지. 세작이. 삼작이네. 이보다 좋은 날이 손잡이. 없어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오늘 잊지 않을 거야. 아니 그 진짜 서로가 지금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연애하신 지도 한 몇 년이 되셨나요? 6년 넘었어요. 와, 꽤 오래됐구나. 6년째 연애. 2211째. 오. 2211. 우와. 네. 어때? 요즘도 설레요 서로가? 아니면 좀 요즘에는 그래도 아직도 알콩달콩한 모습인데 사실 그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어때? 너는? 이거는 이게 저- 잘해. 이거 뭐 설렌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이제는 말로 설명 못하는 다른 사랑이 고마움, 있어요. 미야옹 이런 거 그런 게 다 섞여서. 복합적이어서 한 단어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설렘으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냥 하나의 일부분 가족. 네, 약간. 네. 네네네. 엄마 매일 보아도 안 질리는 것처럼 매일 봐도 안 질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인데 설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복합적이라. 네. 가끔 헷갈려요. 이게 내 배에서 나오는 내 새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애틋하고. 약간 거의 나라 씨가 어머니 같은 마음. 약간 키웠어. 그 약간 이제 모성애를 느낀 순간 끝이에요, 여자. 아. 네. 두 분은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팬들은 약간 좀 이제 연예인 보는 거랑 다르게 매일 저희의 일상을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거리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진짜 네. 옆집처럼. 그러니까 맞아. 저는 막 누구지 하면서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은 구독자. 맞아. 언니 잘한다, 언니 잘한다. 맨날 보자. 이래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친구같이. 그렇지. 예. 잘한다.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 진짜. 미수 씨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 네, 너무. 그렇지. 네, 그냥 진짜 행복해요. 그냥 솔직하게. 왜냐면 민수 아버지가 개그맨 이제 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라도. 좀 인정을 못 받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랑 교대로 간호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깐 집에 뭐 옷가지로 뭐 샤워하러 잠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맡으면 아버님이 뭐 의식도 없으시다가 눈을 싹 뜨셔가지고 어머니를 너무 찾으세요. 그래서 엄마 어딨냐고. 엄마 잠깐 아빠 집에 갔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아버님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냥 제가 있는 것만. 그게 너무 그때 느꼈어요. 와 나라는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너무 믿음도 못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버님이 눈 감으실 때 저희 친형이 여기 한국에 없었어요. 일한다고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눈을 탁 뜨셔가지고 찾는 거예요. 친형을. 그냥 그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좀 든든한 아들이었으면은 좀 편히 눈 감으셨을 건데. 그 혹시 민수 씨가 하지 못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면. 맨날 속썩이고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남은 가족들 제가 잘 챙길게요, 아빠. 편히 쉬세요. 이게 참 또 민수 씨가 다른 것보다 아버님께 걱정거리라도 안겨드리지 않는 내가 좀 그런 존재였으면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그 아쉬움. 두 분은 내가 요즘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좀 결혼을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좀 그러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앞에서 아까 저 뒤에 풍선이랑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두분 복장도 좀 이렇게 좀. 고민이 큰 거라 네.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라 씨에게 한번 살짝. 살짝씩 제가 내비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럼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긴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쵸. 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왜냐면 확신이 나라 없어요. 씨가 자꾸 뭔가. 확신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래도.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고 하고 저희가 네. 이제 커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별했을 때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그거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매뉴얼이 뭡니까? 만약에 헤어짐의 비밀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걸 양도하고 떠난다라고 야, 너무 슬프다, 무섭다. 채널 채널은 띄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채널 야, 수익 이거는- 회사 이거를 이거는 그래서 비밀 안 제공해야죠. 안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그렇죠. 바람 절대 피면 안 되고. 맞아요. 예.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네. 뭐 중요하니까. 구차하게 뭐 하나 둘 셋 할 필요 없이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 네. 예? 먼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민수 씨는 이쪽 일 안 했으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9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러고 있었을 것 아니 같아요. 다 더 잘 됐을 거야. 다른 걸로 했어도. 내가 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아유. 이렇게 또 말을 예쁘게 해줘요. 되게 힘이 사랑하네. 막 되게 나요. 사랑하네. 예. 둘이 되게 사랑해. 좀 좋아요. 자신감이 없다가도 이렇게 해주면 저는 되게 솔직히 사랑하네. 두 사람이 뭐 요즘에 뭐 해보고 싶어 했는데 속으로 그냥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숙박하니까 뽀뽀 한번. 그래. 솔직히 그럴 때 좋아. 있어.
이게 연애를 안 하고 네. 오래되면은 진짜 뽀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사실 얼마 전에 있어요. 카페 있어. 카페 지나갔는데 하고 싶을 그랬어요. 때가 막 있어요. 손잡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뽀뽀랑 뽀뽀랑.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 그 입술 이렇게 하고 하면 약간 혼자 뽀뽀하는 아 느낌. 진짜? 예. 아 그걸 하라고? 집에 있을 때 한번. 근데 한결 기분이 좋아지네. 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네. 그래. 진짜. 참 그럼 좋을 텐데. 아유. 야.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봤습니다. 다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아니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 지금.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금연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무제한.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아니면 막 억지로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그러면은 사실 카드뮴 뭐 이런 거 또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담배,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예.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야,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그러니까 게. 그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아 1월 1일에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건 다 피워야 되죠.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아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에요.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네.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내서 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아 뭐라 그러죠? 왕꿀? 왕골. 너무 좋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그래서, 노담? 네, 노담.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뭐 담배 얘기는 곧 좀 하고요. 오늘 뭐 담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연 중이라서 그런지 되게 신나서 계속 얘기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아, 너무 여기 담배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직 더 이야기가. 예. 아, 네. 아니 그 저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 예, 제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엄두가 안 나죠. 아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문제 또, 했을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개꿀. 예,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맞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팔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네.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은 그 말은 무엇이냐? 네.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까지도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가 살짝 그냥 본인 얘기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다. 2시에.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은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 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니까 아니 이게 또 잘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그래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접혀져.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그래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아니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그러면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테이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야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근데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시간이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셋이 그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갖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퀴즈카페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야.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먹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실에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필장을 한 장 한 장 나눠. 네. 한 장 한 장 나눠. 패 돌려.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눈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봐봐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혼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아빠 왜 쌀은 안 해? 쌀. 이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허해요. 입 짧은 햇님 먹방 안 보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사실 저도 이제 입 짧은 햇님 먹방을 자주 봤기 진짜요? 그럼요. 왜 입 짧은 햇님이신지. 친구가 말해줬어요. 제가 먹는 거 보고 언니는 입이 짧다. 왜 한 가지로 이 배를 못 채우느냐. 그래서 입이 짧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원래 입 짧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입이 짧아요. 하나를 잘 못 먹어가지고 많이를 못 먹어요. 하나를. 여러 개를 먹어야 이제 좀 성이 차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배를 채우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본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뭐 햇님 씨도 햇님 씨지만 그냥 미경 씨로 부를게요 저희들은. 네네. 괜찮죠? 네네. 아니 일주일에 방송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생방은 이제 4일 정도 하고요. 하시고요. 밤 10시 정도 이렇게 하고 12시 정도 그 정도에 끝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일정이 좀 되시는지. 치우고 이제 집 청소하면 한 3시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주무셔야죠. 아니 운동해야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 한 6시 정도까지는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새벽 진짜 나가요? 네, 그래서 새벽에 걷는 걸 좋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는 걸어요? 네. 몇 보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보는 안 챙겨봤는데 그냥 저는 정신아. 조세. 그 볼을 물어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 한 12시에서 1시? 그럼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3, 4시쯤에 한 끼 더 먹는 것 같아요. 점심. 점심 간단하게 드세요 아니면? 드세요? 왜 먹방만. 진짜요? 그럼 하루 2끼 드십니까 먹방까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살짝 약간 다이어트를 살짝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점심을 살짝 조금씩. 그럼 조금 먹는 게 한 어느 정도? 그냥 1인분? 1인분 정도. 어제는 뭐 드셨어요? 어제는 광고여가지고 빵 먹었어요. 빵. 어저께는 얼마나 드셨어요? 어저께는 열몇 봉지밖에 안 먹었어요. 레몬 봉지? 열몇 봉지. 열몇 봉지.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식빵에다가 이렇게 발라 먹는 거 좋아해요. 잼 같은 거. 저는 버터도 살짝. 버터 반, 잼 반. 해서 반 접어서. 네. 2개 겹쳐서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접어서. 그렇게 하나만 드시잖아요. 하나. 하나 먹죠.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 그렇게 하나 먹으면 딱이죠. 거기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네. 아침이요? 아니요. 그냥 저녁에. 저녁이요? 저녁에. 출출할 때. 왜요? 음식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음식 메뉴요? 네. 하루 종일 생각해. 뭘 하든.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내가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 뭐 먹었지? 한식 먹었으면 중식, 일식, 분식 약간 그렇게 딱 골라가면서 계속 해야 되고 제철 음식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제철 음식. 쉽게 선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죠? 제철 음식 먹어야죠. 이제 우리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철에 나와. 그렇죠. 맞아. 그때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제철을 또 못 겪을 수 있으니까. 그죠. 몇 번 안 남았을 수도. 야, 이게 뭐 나름의 그런 또 철학이 담겨 있네요. 예. 우리가 왜 제철에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시네. 우리 삶이 언제까지 그걸 허락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철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된다. 이거는 또 명언이다. 시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예전부터 그렇게 잘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죠. 왜요? 집에 이제 일하고 들어오시면 냉장고부터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누가 먹었어? 그 정도로?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치 보이잖아. 옛날에는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었어.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니까 이제 뭐 잘 먹는다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집에서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먹지 마. 맞아요. 흉본다. 맞아요. 진짜 이런 먹방은 상상도 못하던 시기에. 네, 요즘에도 말씀하세요. 먹방으로 돈 버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죽겠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엄마 몰래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밥을 해요.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먹으려면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네, 쌀을 해서 씻어서 안 쳐서 집에는 또 쌀하고 김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볶음밥 해서 먹고 이야. 이제 증거 인멸해야 되니까 일단은 밥 한 건 다 먹어야 되니까 밥은 다 먹고 그거 한 솥을 먹었어요? 네, 한 솥은 다 먹고 그랬었지. 한 솥? 보통 한 4, 5인용 그치, 그 밥솥이잖아요. 정도는. 네, 이게 볶으면은 프라이팬에 다 꽉 찼긴 했으니까. 입맛이 없었을 때요? 딱 한 개 있었는데. 한 개. 기억이 나요 그때. 한 개.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한 개. 되게 신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삼계탕을 제가 집에 끓여놨던 거거든요. 삼계탕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나서 제가 싱거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길래 이게 바로 입맛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근데 라면을 또 진짜 맛있게 드시잖아요. 라면 너무 저도 라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네.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햇님 씨만의 라면 레시피가 좀 있다고 그래요? 삼봉 오란이라고 그래서 세봉 플러스 제가 계란 넣는 걸 좋아해요. 달걀 근데 좋죠. 삼봉에 오란.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삼봉 오란 넣어서 그 계란을 안 익혀요. 약간 반숙해가지고 터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딱 건져서 면을 건져서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얹어서 푹 터뜨리면 거기 이제 면에 싹 코팅이 되거든요. 이게 딱 올라올 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이경 씨가 직접 만들어 먹는 수육 먹방도. 네. 수육 좋아하죠. 제가 아마 첫 방송이 수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수육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콜라 넣고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오븐기로 사용해서도 해보고 뭐 된장 넣고도 해보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항상 제가 김장 네. 시즌 그땐 항상 수육을 해서 그 김치랑 같이 먹고 아우 맛있겠다. 수육 막 한 거랑 그 김치, 김장김치는. 그럼요. 여기다가 이제 요 빨간 김치도 같이 이렇게 촥 올려서 고기를 너무 작게만 잘랐다. 갑자기 너무 배고프네요. 드시고 오실래요? 네? 먹고 오라고? 미경 씨도. 미경 씨. 그럼 두 분이 두 분이 얘기하시면 저 나가서 배고프시죠? 좀 이따가 근데 저도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햇님 씨가 또 음식 조합을 이렇게 잘 짜잖아요. 네네네. 예, 요거 혹시 그 이 조합은 실패 없다는 것도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정말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 김에 스팸 해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조회수도 좋아요. 사실 진짜 배고플 때 흰쌀밥, 윤기 쫙 도는 흰쌀밥, 갓 지은 밥에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달걀 밥 위에다가 딱 해서 톡 터뜨려서 김치찌개 국물 두 개 정도 넣고 김치 딱 해가지고 김에다가 진짜 깔끔하죠. 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와 미쳐 아주 그냥 미쳐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허기가 지잖아요. 먹방 함께 한번. 미경 씨하고. 나 피자 먹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도 피자를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저 미경 씨 쓰시는 컵 아니에요? 네, 제 그죠, 컵에 그죠, 그죠. 입 짧은 제가 PT 선생님한테 배운
뭐예요? 와, 이 조합인데요. 일단 오븐 스파게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얹습니다. 피자 위에요? 네, 살짝 위에 얹어서 아, 이걸 먹는 게 아니고 피자 위에 얹어요? 네, 살짝 얹어서 싹. 그쵸. 이걸 두 개를 겹쳐서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질리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이게 한 번도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제가 좀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유경 씨,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세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가 약간 이 스파게티 소스가 약간 이게 싹 싸면서 약간 느끼한 맛도 싹 잡아주죠. 잡아주네요. 네, 살짝 잡아주면. 그래요? 약간 토마토 소스가 이 피자의 맛을 그래요? 조금 더 올려줘요. 저는 제가 저는 입장은 네, 보고 싶었어요. 입 작습니다. 입이 작아요. 속 좁은 햇님 아니세요? 네. 속 좁은 달님. 생각보다 크게 신데? 괜찮으세요? 입에 맞으세요? 몇 번 씻고 얘기 좀 해요. 심하네. 유경 씨. 네. 괜찮죠. 약간 탄수화물 파티예요. 그럼요. 탄수화물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죠. 자기님들 이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 그리고 이거 괜찮네요. 이 토마토 소스가 진짜. 먹방 중에 팬이 그 후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팬이어가지고 호통을 한번 치신 적이 있다고. 네. 그때 아마 초등학생인가 어린 친구가 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그 아이가 돈을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니까 분명히 엄마 돈일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등짝 후려맞지 말고 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7살 너 돈 어디서 났어? 돈 쏘는 거 아니에요. 7살은 17도 쏘는 거 아니야. 그래, 재밌게 봐요. 혼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팬분이 장난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난치셨더라고요. 아니, 사실 또 뭐 이렇게 또 햇님이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정을 쌓아가니까 그분들도 또 이렇게 햇님 방송을 또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광고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후원창을 없애고 편하게 그냥 보실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냥 대기업 돈 빼먹고 살겠다. 방송 중에 너무 어린 시청자가 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초반에 2016년도인가 그때 2000년대생이라고 자기가 밝히면서 본인이 2016년에 2000년대생이시면 한 16, 17. 그래서 좀 놀란 거예요.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2000년생? 2000년생?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가 저를 본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좀 아줌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아줌마 잘 먹지? 그래가지고 아줌마 잘 먹지? 이게 그 분이 보셨을 때는 아줌마일 수도 있으니까 2000년생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진짜 이제 자식 버리네. 아줌마 잘 먹지? 그 한마디 하고서 이제 많이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웃긴다. 아줌마 잘 먹지? 아줌마 잘 먹지? 아까도 그 집안이 대식가냐고 여쭤봤는데 아버님께서 하루에 5끼, 6끼를 드시세요? 네, 한창 드실 때는 진짜 대여섯 개 드시면 항상 주머니에는 빵을 갖고 계셨어요. 아버님께서? 빵을 항상 들고 계시고 커피 하루에 6, 7잔씩 드시고 너무 그 정도 드시면 드신다가 아니고 때린다는 표현 쓰거든요. 3잔 넘어가면 그 때린다는 거. 야.
내가 아빠를 닮은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아버님이 이게 너무 웃겨요. 44년생이신데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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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신기해요. 배탈 난 적이. 진짜. 지금 현재 야. 79년 동안. 네네네네. 야. 어머님의 증언이에요. 니네 아빠는 스트레스도 없나 봐. 배탈도 안 나. 야 무배탈 집안이시네. 근데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라면 한 봉지에 밥 말아 드시고 디저트로 빵 20개를 드신다고요? 근데 20개. 아니 어머니 먹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땡 이런 네. 마트에 이만한 빵 같은 거 박스를 팔잖아요. 그런 거 한 3-4개를 사서 보내드려요. 근데 오전에 제가 많이 갖다 드리면 오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그 빵이 2박스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그 한 박스씩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꼭 잼을 또 발라서. 그래서 빵을 진짜 좋아하세요. 한번 괜찮으시면 입 짧은 해님하고 이렇게 좀 어머님 아버님 한번 해가지고 합동으로 먹방 한번. 네, 한번.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밝히는 걸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호프집을 하시는데 네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게가 망하니까 가게 알리지 말라. 너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음식으로 먹방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먹어보고 싶어 하세요. 그 어머님 하시는 호프집은 절대 이제 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네. 절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동네도 얘기 안 하시고. 네네 싫어하세요. 근데 갔는데 뭐 가게 이름이 햇님이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TV에 입 짧은 해님 방송 나오고 아니에요? 근데 뭐 줄 서는 식당이나 놀토를 항상 틀어놓긴 하시죠. 그죠. 앞으로 혹시 저기 먹방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먹방이요? 저는 틀리 업방싱 할 때까지. 틀리 언박싱 할 때까지? 언방싱 할 때까지. 발음이 안 되죠. 죄송해요. 언박싱.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좀 짧아서 언박싱. 언박싱. 저도 잘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어 좀 조세. 월요일, 이후일. 10월. 틀리 업박싱. 옛날에는 조금 어둡게 지낸 시절도 많았거든요. 좀 자신감이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상 뭔가 창피했었고 항상 부끄러웠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좀 등치도 많이 컸었거든요. 많이 커서 어머니도 걱정도 하시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사람으로 봤을 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햇살이들이 많이 알아봐 준 거죠. 방송하고 자존감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DM이 가끔씩 오는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계신 분도 되게 DM 많이 오거든요. 항암 하시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제 먹방 보면서 입맛을 많이 찾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 되게 뿌듯해요. 어떻게 보면 음식은 되게 기본적이지만 생명과 되게 직결된 근데 그거를 저 때문에 그래도 조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본인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데 언니 방송 보고 음식을 좀 드세요. 약간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감동이죠. 옛날에는 나의 단점과 안 좋았던 점이 지금은 장점이 되고 더 사랑해 주시니까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 잘 먹는 게 좋은 거구나. 이제는 더 사랑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햇살이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미쳤나 봐요, 그럼.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네네. 예. 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단데 말 그대로 이제 파경항이라는 별명. 맞아요. 그러니까 몸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예. 이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단 한 번의 스케치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에 큰 기여를.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스케치 한 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네.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 아니. 샤밥두비두바. 아니. 샤밥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다바다바바바 샤바다바다바다바두비두. 아 근데 요게 이제 밈이 되면서 요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부끄러. 잘하시는데 왜? 근데 제가 알고 네. 있는 호민이 형 엄청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요? 원래 이런 분 아니에요? 아 원래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샤이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무의식 그냥 한 했는데.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아니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막 그 느낌 그대로 이제 그게 제가 원래 재즈를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예. 이렇게 뭐 영상들 막 보다가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재즈 거장 가수 두 분께서 무슨 시상식 같은 거. 알아. 네. 그 두 분 봤어요. 약간 상황극처럼 그 But Ella, how do you explain to people what jazz is? How do you talk about it? Maybe we could try. Let me hear it.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국밥을 먹다가 맞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네. 상대방의 호흡, 화합. 아니? 아니 하고 단호하게 딱 끊고 바로 스케치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던 건데 저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해야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웹툰 연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안 한 지 만 2년이 좀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놓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릴 거라는. 우리 사실 이말년 작가님은 나와서 이제 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에 비해 쉬운 길을 좀 발견해 버렸다 내가. 아, 네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저는 이제 재밌는 거 만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만화로 했을 때 더 이제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있죠.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항상 만화를 그리고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그 두 분의 케미가.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2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완전히 그 것 이제 같아요.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 써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컨텐츠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통을 하셨네요. 소통. 교정지 처음 보시죠?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 이렇게요?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 근엄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그럼 주우민 작가님도 그럼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조금 약간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좀 더 보기 쉽게 그리시고 원래는 막 디테일한 정밀 묘사 뭐. 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예. 예. 저. 현재가 더 좋습니다. 왜요? 아니 보통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니,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돌아가야죠.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말년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만화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 그리는 작업 자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는 어쨌든 뭐 3시간 정도 얘기하면 끝도 나고 반응도 이제 그렇죠. 보니까 너무 즐겁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 만족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차별 직장인 차이라고 입사 1일차. 아이고. 네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사 3년차. 네. 뭐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사 10년차. 제가 해요? 이 짤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예, 요거는 이제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라고. 근데 사실 저는 입사 1일차에는 우리 조셉은 사실 좀 비슷한 저는 거리인데. 지금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저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그럼 약간 이 입사 3년차 느낌 3년차. 처음인데도 소극적이고 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파이팅이 좋아서 새 프로그램 들어가도 PD님과 작가님이 걱정하고 계시면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잘 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 믿으세요. 오케이 파이팅! 3주 뒤에 세호 씨 저희 이거 우리만의 추억으로 믿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믿음을 저버리는. 참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반드시 시즌 2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우리끼리 막 야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떠나도 돼? 시청자분들 떠난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짐을 싸놓고 늘상 녹화장을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재밌게 봐주시니까. 네네. 혹시나 내가 이제는 웹툰이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 뭘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내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웹툰이란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만화 그려야겠다. 듣고 보니 열받네. 돌아갈 때가 있어? 돌아갈 때가 있다고? 사실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이게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000만 관객. 그러니까 2편까지 이게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시리즈물 모두 1000만 관객, 쌍1000만.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영화화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막 저승이 나오고 근데 사실 2012년만 해도 막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죠. 막 할리우드에서나 맞아요. 막 그렇게 하지. CG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재벌 소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워낙 이제 영화 그쵸, 2편이 막 그 1000만, 쌍1000만 이게 뭐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원작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다. 맞아요. 아닙니까? 그냥 조금 그냥 조금. 판권이 팔리고 나면 사실 뭐 영화 관객이 더 들었다고 해서
그쪽 기획사에서 뭔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계약을 잘해가지고 러닝으로 받았어요. 러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극적이지가 않다. 물론 엄청나게 러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극적이지 막 않다. 엄청 극적인 막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근데 그만큼 잘 됐다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또 진짜 큰 대박은 이거는 뭐 진짜 신께서 내려주신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모르는 거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가 대박을 치던 그 시기가 작가님 인생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셨다는 건 뭡니까?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뭐 요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2013년생인데요. 예. 한 4살쯤 됐을 때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시기였어요. 신과 함께가 엄청 이제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호민아 좋겠다, 야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에 대한. 예,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냥 어떤 인간 주호민이 쓰러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빠 주호민이 새롭게 태어난 일어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아이한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좀 살아오고 있죠. 예. 사실은 그 아이가 자폐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은 알지만 굳이 이제 방송에서 뭐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냥 굳이였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오빠는 왜 방송에서 둘째 얘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랬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실제로 좀 약간 그런 면이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말한 에피소드 자체도 좀 적었지만 은연중에 내 스스로도 굳이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좀 그게 이걸 내가 왜 숨기고 있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유튜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이 방송하다가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뛰어나가고 그랬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알았다 하면서 막 그 이해를 이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도 하면서 친한 사이였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SNS로도 작가님 뭐 저도 동생이 자폐인데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돼요 고마워요 막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이 많이 되고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좀 그랬었죠. 작가님도 우영우 이 그 드라마를 보셨는데 네네네. 이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셨다고. 일단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로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준 너무 맞아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주변인들이 너무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판타지처럼 느껴졌지만 시청자들에게 어떤 장애인 주변인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게 봐요. 나도 이런 이웃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정말 그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그런 이웃이 돼 주어야죠. 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만약에 혹시라도 제 주변에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해주는 게 제일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오바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갔을 때 너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많이 놀라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폐 가지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게 다가가면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그냥 너무 자폐가 있으니까 막 내가 조심해야겠다 막 너무 막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경직되는 것 같고 다만 또 이제
모두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폐인이. 근데 가끔 선재한테 얘는 뭘 잘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도 실례인 질문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얘는 뭐 좋아해요도 아니고 얘는 뭐 잘해요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도 참 신뢰되는 질문이죠. 뭐 잘하세요? 이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히 막연하게 자폐인은 뭔가 특출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이런 그 작가님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실제로. 사실 근데 그런 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라디오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상 저는 그 시점에 제가 재밌는 걸 그려왔기 때문에 신감기 다음에 그린 게 그냥 육아 만화거든요. 아이가 1년 동안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처음 아빠로서의 감정이 그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휘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When it's ice and snow,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And when I'm frozen cold through the night and 저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뭐 쉽지는 않았는데 장애아의 아빠가 되는 게 그냥 아빠가 되는 것보다도 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때 이제 아내가 엄청 많이 울었고 저는 밤에 이제 불을 꺼놓고 혼자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저한테 이제 막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땀이 나게 놀았어요. 와, 땀이 막 나게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재우고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아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어른이 될 때까지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가 돌봐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부터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죠. 아이는 계속 힘이 세질 테니까요.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세계를 유랑하며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여행지를 담아내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그리고 원지의 하루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예, 준빈 씨.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의 이원지라고 합니다. Ya Pak Bro. Если там можно, лучше вам тогда. Там вода. Включай, да? Да, все включено. Что? Это вот здесь. Вместе. Не знаю.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Раз, два, три. I was raised by a whore and a bandit. I got shot on my horse in the canyon. I was 5 when I learned how to gamble. 방구석에서 보면서 항상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데란 말이야. 약간 소심해서 아무나 못 물어보거든요. 약간 눈이 마주쳐서 웃어주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옷을 여기다 넣어놓으셨어? 요거 이제 2022년에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 자체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5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리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덜란드 경유해서 네덜란드까지 12시간인가 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남까지 8시간 딱 가면은 20시간도 20시간 예, 가면 이제 수리남 갈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와보고 싶었는데 얘가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됐던 차이나타운. 红叶东上
현재는 뭐 굉장히 평화로운 그냥 아메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원지 씨가 1세대 여행 크리에이터.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두 분은 이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점심 1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계를 보고 앉습니다. 근데 1시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아 뭔가 그 좀 있죠? 예. 점심시간이 1시까지니까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뒤에 1시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준비해서 내고 내가 너무 결과만 위주로 살았구나. 이 과정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한번 과정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상을 그래서 원지 하루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영상으로 그래서 그 하루를 한번 담아본 거고. 네, 그게 이제 한 8년 차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준빈 씨는 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그 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실무관이라고 하고 이제 행정직인데 이제 그걸로 대사관에 또 일을 하셨구나. 네, 그걸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우연치 않게 다른 여행 유튜버분이 그때 여행을 오셨는데 그 마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가지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박티브라는 분입니다. 이 기름으로 끓고 나면 몸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들이 다 사라진대요. 발이 초콜릿 묻은 것 같아. 나도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때 수입을 알려줬는데 수입도 저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계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하는데 저는 당시 27살, 6살에도 연봉이 또래보다 많았거든요. 근데도 나보다 많이 버는 거 보고 이제 점점 이제 일하면서 계속 이 머리는 이미 저기 그쪽으로 가 있고. 회사 다닐 때와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때 수입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준빈 씨 어떠세요? 제일 잘 벌 때 기준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직장인 때 연봉 한 번 번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 한 달에? 유튜브 하면서 한 달에 번 적이 있었고 야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을 한 달에? 네, 한 번 있고요 그렇게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죠. 이게 조회수 급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원지 씨는? 저도 유튜브 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번지 시작할 때 비슷하게 이제 연봉이 한 달에 이렇게 꽂힌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아끼는 스타일인데 이제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는다. 이거 정말 멋있는 나 스스로 약간 멋있을 때 있거든요. 아니 그 우리 각자 또 여행 갈 때 꼭 좀 챙겨가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지 씨가 꼭 챙겨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단소를 챙겨갑니다. 단소. 단소요? 예, 단소를 왜 챙겨가세요? 단소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일단 휴대가 일단 그 꽂고 다니면 돼 배낭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신품 이렇게 가까이 호신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휘두르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 전통 악기잖아요. 약간 여행지에서 한국인이 또 한국어 좀 하면 아니 근데 원지 씨 난 저 굉장히 궁금한 게 본인은 좀 여행 스타일이 불통인데 왜 단소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단소를 한번 단소가 단소하면은 그 단소 아저씨가 있죠. 단소 아저씨 단소 아저씨 결국엔 타격을 하지 않았던 근데 저기 사람이 안 모일 것 같긴 하네요. 요 정도. 원지 씨. 진짜 아니 지금 취미네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정도로는 공부한 지 이거 단소 산지 10년은 됐는데 요 정도. 10년. 그 정도면 짐 아니에요? 정말요. 나는 굉장히 그래서 원지 씨한테 마음이 많이 가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년을 했는데도 실력이 지금 이 정도. 얼마나 우리 친근한. 네. 아니 그 우리 준빈 씨는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까? 그 마지막 세계여행을 이제 2020년에 끝나고 올 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진짜. 진짜? 여기가 아예 지금 제가 한국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좋아진 건데 카자흐스탄에서부터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약국 돌아다니면서 탈모약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외 나가면
남자분들 중에 거기서부터 탈모 시작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물이 안 맞아. 물이 좀 바뀌거나. 이게 저 장기 여행 6개월 했다 보니까 3개월 차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항상 여행 갈 때 탈모약을 꼭 챙깁니다. 다른 것보다. 네. 아니 근데 원지 씨는 여행 가면 메이크업 샵을 꼭 방문을 한다 그래요? 아, 네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채널과 무슨 차별화를 줘야 될까. 이걸 그래서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자고 왜냐면 각국의 화장법이 또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한번 좀 볼까요? 이거 너무 좋네. 아, 좋죠. 아, 예. 지금 미국은 제가 아는 교포 누나예요. 이거는 맨하탄 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엄청 유명한 이제 진짜 뷰티샵에서. 뷰티샵에서 받으면 한 얼마 정도? 아, 이거 진짜 많이 줘. 한국 돈으로 팁까지 한 50만 원 정도. 우와. 왜냐면 이 속눈썹만 한 60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추가하는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는 여행지가 좀 있을까요? 러시아의 그 북극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랑 정말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친구가 돼가지고. Твой удочка какой? Удочка. Вот такой надо. Вот такой маленький надо, маленький. Ты большой. Нет, я этому говорит, вот этому. Живете здесь? Мурманске? Все работает. Узбекистан, знаешь, небогатая страна, все люди здесь работают. 친구가 돼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그분 집에 같이 자는데 저는 놀랬던 게 그때 당시에 그분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에 그 러시아에서도 이제 화장실도 없는 되게 단칸방에 살면서 월급 20몇만 원 받으시면서 러시아에서 중노동하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저한테 돈을 계속 쓰지 말라고 그러고 밥 해주고 술 사주고 막 그러려고. 대접을 계속 해주셨고. 네. Не, я ресторан угощаю. Сегодня я хочу просто угощать,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Хорошее мясо. Я тебе угощать надо. А в Узбекистане? 400. 400 долларов. Карта можно платить? карта для туалета. 잘 어울리네. 그래서랄까? Это смотрите, запомните меня. Когда я видел, сразу. хорошо. 두 분은 좀 언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원지 씨는 좀 언제? 저는 이제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런 집에도 딱지가 붙는구나. 왜냐면 엄청난 부잣집에만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집이었냐면 9시에 단수가 되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이 탱크가 오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화장실 해결하고 그때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세렝게티 이런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너른 초원 같은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들어가면 이제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고 어두운 약간 항상 물이 축축해서서 발에 물이 차박 항상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집들이 이제 한 칸씩 딱 있는데 다락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따로 사시고 그리고 이혼도 하셨고 여러모로 하는데 이제 여자 3명 두면 거의 딱 맞는 그 정도 정말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네. 이 최소한의 인간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 거죠. 책상 하나 없고 그런 결핍이 약간 여행으로 이렇게 뭔가 로망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게 이제 또 진짜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알바를 90일간 한 6달 가까이 했었어요. 6달 가까이 해서 그걸로.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보면 이제 발 사이즈를 이제 보면 제가 사이즈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제 240이시죠? 이러면은 그분이 신뢰감을 확 갔죠. 네. 이분 베테랑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발을 좀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런 기술, 짜잘한 기술들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1,000원, 2,000원도 너무 아껴야 되니까 5개월 동안 쓴 거는 거의 버스비, 차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이제 주먹밥 싸다니면서 밥값 아끼려고. 우리 준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뭐 그런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 축구. 게임하고 해외 축구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처음 해외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게 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 아 이게 또 준빈 씨가 이런 또 아이고. 너무 뭐 늘 얘기 드립니다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이 진짜 학교 폭력 지금도 이 어느 곳에선가 이런 게 누군가를 이 괴롭히고 예, 못 살게 구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덩치가 되게 작고 항상 반에서 키로하면 꼴찌였어요. 맨 앞이었거든요.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는 항상 미치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가도 똑같았는데 그냥 뭐 매점에서 빵 사오라든지 아니면 이동 수업 같을 때 책 자기 거 옮겨 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체육복 빌려가고 뭐 교과서 빌려가고 안 돌려주고 컴퍼스로 등을 찌르고 그러니까 야 나 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찌르고 그럼 제가 아파하는 거 보면서 웃고 막 그래서 중3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해서 혼자 되게 떨어진 실업계를 갔어요. 일부러.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까지는 정말 해방이었던 게 반에서 1등 했고요. 일단 애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중반부터인가 반에 있던 누가 그 중학교 때 애한테 들었어요. 제 별명이 걸베이였다더라. 제 별명이 걸베이였거든. 거지였거든 별명이. 심장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중학교 때 저랬다더라 하는데 와 진짜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럴 바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정말 이게 또 저기 준빈 씨가 또 그런 일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기를 한 오래 겪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부모님도 모르세요. 그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자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집에서 어느 가족이 그 자퇴한다고 하는 걸 꼭 자퇴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네가 자퇴를 왜 하냐. 고등학교 때 추억은 절대 못 만든다. 그냥 전 추억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가출을 했어요. 자퇴 안 시켜주니까. 그때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이제 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거제도까지 가서 그때 배추밭에서 막 자고 이러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사회는 무섭구나 하면서 한 4일 하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아 사실 거제도에 있다 이러니까 한 밤 9시인가 전화했는데 통영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통영까지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새벽 4시쯤에 오셨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랑 둘 다. 그래서 차를 타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집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그냥 인생이 무너졌고 저도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dengu피증 심해지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말을 했죠.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맞았다 애들한테.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학교 가서 자퇴. 엄마가 미안해하더라고요. 이 참 우리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한 게 제가 27살 때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창피한 일이에요 되게. 왜냐면은 학교 폭력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 원인을 당한 사람도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가해자들은 많고 소수예요. 그 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폭력 없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폭력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인을 자기한테 찾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쟤네는 안 맞는데 왜 나만 때릴까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너무
뭐 나대거나 혹은 내가 뭐 못생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준비 씨가 진짜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스스로가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느껴야 할 죄책감과 본인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절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꼭 좀 요청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가 그 있죠. 저희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꼭 그 도움을 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대 인생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기에 대해서 뭐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20대만큼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를 애들 다 학교 다니는 시간에 저는 집에 2년 동안 진짜 방에만 있으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것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0대는 누구보다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20대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는 유학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등하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있었어요. 저는 10대 때는 진짜 자살을 검색을 했었어요. 제가 아예 그냥 근데 그냥 죽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자살하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하고 걔네 뭐 어떻게 복수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성공해야 된다. 나는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야 된다가 너무 20대 중반까지는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 알아보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 마을의 어학원이 300만 원인 거예요. 2학기에. 거기서 알바하면서 딱 이제 영어를 쭉 배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한 7개월 때쯤부터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27이니까 이제. 그래서 대사관을 한 5개 정도 넣고 그다음 미국, 영국이랑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 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 대사관 중에 딱 한 개 붙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그래서 딱 붙어서 엄마 전화하면서 엄청 울고 그때 제가 4월 29일 날 입사를 했는데 5월 8일 날 외교부에서 어머니한테 그 화환을 보낸 거예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참 또 이게 따스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우셨다고 그 이모한테 전해 들었어요. 야 이게 부모님한테 진짜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진짜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